네,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와 펠로시 하원 의장 펠로시 사이에서, 펠로시는 미국의 권력 서열로 치면은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하원 의장입니다. 3위에요, 3위. 지금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요구한 57억 달러 못 주겠다. 민주당은 많이 줘봐야 13억 달러밖에 안 준다. 작년에 하던 얘기예요. 그거는 올해 들어가는 어떻게 점입 가경이냐, 더 강경 상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3일날 통과를 시켰어요, 예산안을. 근데 그게 상원에 가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훨씬 많아요. 53대 47이니까 통과될 리가 없죠. 펠로시의 얘기는 일단 장벽부터, 멕시코 장벽 건설하는 거 철회한다고 하면은 예산 통과하겠다. 철회부터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사를 제쳐놓고 멕시코 장벽 설치 예산부터 내놔라. 얼마 드는 돈도 아니다. 사실은 57억 불을 요구를 했지만 그 국경 자체를 국경 장벽을 짓는데 전체 드는 돈은 약 23조가 된답니다. 216억 불이네요. 숫자를 보니까. 내놔라. 근데 어떻게 해서 57억 불만 지금 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쪽의 싸움의 논란의 기조들이 각각 팽팽합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다. 에? 그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불법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 버리면은 미국 사람들은 취업도 못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는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멕시코 사람들이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안 하는 일자리다. 훨씬 싼 자리다. 근데 우리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외국인하고 한국 노동자를 같이 취급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더구나 이 문정부에서 아주 대학생들, 청년들 알바 자리까지 없어지는데, 외국인하고 한국인의 그 동등한 대우 때문에 한국인들이 험하다고 안 가는 일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근데 미국에는 차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론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를 외국인 민자들이 들어가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에 더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공화당 트럼프 쪽의 얘기인데, 민주당은 무슨 얘기냐, 싼 임금으로, 싼 노동력으로 이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걸 생각하면 절대로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러스만 플러스지. 그리고 실제로 벽을 건설해가지고 멕시코 불법 이민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데는, 이 공화당 쪽 얘기예요, 23조밖에 안 들지만 그 불법 이민 들어오는 걸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데 드는 돈은 이게 1160억 불이나 든답니다. 그러니까 5배가 더 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130조가 든다는 거예요. 23조에 130조가 뜨면 6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공화당 쪽 이론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또 하는 얘기가, 아니 불법 이민을 관리하고 그런데 쓰는 돈보다는 차라리 일자리나
경제 쪽에서 주는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걸까 상쇄되는 게 아니냐. 또 뭐 민주당에서는 2017년 이 장벽을 넘다가 다친 사람이 17%나 된다는 거예요. 17%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인권 문제도 있지 않느냐. 공화당 얘기는 아니 불법 이민 자체가 범죄나 다름없는데 그 넘어오다가 다치는 사람은 지 잘못이지 왜 그게 미국이 나서서 해줘야 되느냐.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유보다도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정치적인 기싸움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로써 28일째예요. 28일째. 지금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은 했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 때문에 밀린 임금은 주도록 정규 공무원들은 하고 일용직들한테 대해서는 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다시 해결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그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왜 미 국내에서 그저께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누구 책임이냐 하니까 트럼프 책임이다가 53% 민주당 책임이다가 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위상이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을 해준 겁니다. 공직자들이 이 셧다운 때문에 임금 못 받은 건 지금 바로 주도록 하자. 자,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가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공식 일정으로 해외를 지금 방문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몇 개국을 가도록 지금 해놨는데 이 하원 의장이 갈 때는 군용기를 내주는 게 관례랍니다. 외국 방문할 때. 근데 군용기를 트럼프가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펠로시가 일주일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계획인데 트럼프가 서한에서 글을 써서 줬어요. 민간 항공기로 가고 싶거든 가라. 그건 안 말리겠다. 군용기로 가지 말라는 건 하원 의장으로서의 대우를 안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정연설을 요청을 했어요. 이 장벽 문제 때문에 국정연설을 요청했는데 펠로시가 국정연설 안 낸다. 사실은 이거 국정연설 지금 바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 홍보하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트럼프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되니까 펠로시는 홍보용으로 쓰지 마라. 근데 이 국정연설이라는 걸 들여다보니까요. 미국 1790년 소위 말하는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 1대 대통령 때부터 이 연두교서라는 식으로, 연두연설이라는 식으로 해오다가 이게 연방의회 연설이라는 거로 연방의회를 모아놔놓고 우리로 치면은 국회 연설이죠. 대통령이 와서 하는. 연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연초에. 영어로는 State of the Union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연설 연기하라고 요청하는 거는 거의 미국 역사를 보면 없답니다. 근데 이제 펠로시가 16일 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설하지 말고 서면으로 보내라. 29일 날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기로 돼 있는 걸 서면으로 대체하라. 이러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6일 날 펠로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요. 트럼프가 참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보면 방금도 말씀드린 거죠. 국회의장이 하원 의장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날짜를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정연설 날짜를 연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행정부, 백악관 자체, 대통령의 사연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위험한 위기라든가, 예를 들면 레간 때도 미뤘는데 그게 특별한 국내 위기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원 의장이, 국회의장이,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 대통령에게 당신 연설 29일 하지 말고 미뤄. 우리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17일,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은 오늘 이제 펠로시가 몇 명을 데리고 브라질, 벨기에,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렇게 가게 된 걸 가지마. 가지마라는 게 아니고 군용기 안 주겠다. 민간 항공기 타고 가려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막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정말 57억 불의 돈, 우리로 치면 한 6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 돈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하원의장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트럼프는 여기에서 물렀으면은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의 창끝을 갖다 댈 겁니다. 그게 설사 상원에 가서 탄핵으로 인용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탄핵 판결이 안 난다 손치더라도, 탄핵 결정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에 트럼프에게 많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2020년의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예요. 그때까지 끌고 가면서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상처 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기에서 밀리면은 트럼프 고집대로 지금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역시 민주당은 사실은 탄핵 소추를 끌고 갈 정도로 배짱도 없어요. 펠로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배짱이 강한 민주당 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넘는 여자분이죠. 미국 역사상 여자가 하원 의장을 2번 한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여기서 이걸 물렀으면은, 기선을 제압당하면은 이제는 계속 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리는 경제냐 일자리냐 안보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각각 자기의 파워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보니까 사실은 셧다운 때문에 처음에 평가를 할 때는 일주일에 부분 셧다운에 의해 가도 일주일에 국가 총생산의 0.13%가 손해를 본다더니 2주일에 지금 이렇게 연장되는 상황에서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27일간 실제로 손해본 것이 0.5%랍니다. 대단한 거죠. 국가 총생산액의 0.5%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날만하죠. 지금 2019년에 미국의 경제 전망도 결코 밝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 결국 미국이 이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고 가는 데에 따른 무역에 있어서의 적자의 부담,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문제들이 지금 트럼프 앞에 산적해 있는데, 트럼프는 먼저 자기가 살아야 2020년 대선에 그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로서는 절벽 끝이야. 물러설 수가 절대 없어요. 기선을 완전히 제압당하느냐, 트럼프가 이때까지 잡고 있는 기선을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트럼프가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가장 취약점으로 민주당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탄핵 소추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밀어붙일, 왜냐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하죠. 민주당이 23명이나 지금 공화당보다도 하원에서 더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안 일어나는 이상은 일단 소추는 결정이 되는 거죠.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무기를 들어밀어야 대선에서 기회를 잡든지, 최소한 대선의 결정적인 기회를 못 잡더라도 이번 거 이걸 붙들고 늘어져야 트럼프가 2년 동안, 2년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1년 10개월 동안 11월 셋째 주 화요일인가 둘째 주 화요일이니까 둘째 주 화요일이니까 밀어붙이는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일자리,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또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의 완전히 핵심 이슈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고집대로 하면 트럼프가 반드시 끌고 나갈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면은 국민 여론 자체가 트럼프에게 마이너스가 되죠. 지금 장벽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46대 47로 1% 차이로 장벽 설치를 찬성하는 게 46, 47이 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장벽 설치의 문제로 된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셧다운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누구에게 있냐, 트럼프에 있다라는 게 53% 되니까 트럼프가 여론상에서 지고 있는 게임이니까 민주당이 절대로 안 물러서려고 하죠. 그러나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여기서 물러나면은 자기는 완전히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 없이 자국 내에서 파워를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세계 최강의 대국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